제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100일 동안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먹어봤어요. 이 아침 공복 올리브오일이 엄청 핫하잖아요. 뭐 식욕이 줄어든다, 한 달 만에 몇 킬로그램이 빠졌다, 위고비만큼의 효과가 있다, 뭐 공복 혈당이 줄어들었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제가 100일 동안 하면서 이 중에 느꼈던 효과들도 있고 사실 느끼지 못했던 효과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한 적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는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는 건 그만둔 상태인데요. 사실 저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복 올리브오일을 시도해봤던 건 아니에요. 막 비만인 것도 아니었고요. 뭐 혈당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죠. 그냥 공복 올리브오일 몸에 좋다고 하니까 뭐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했던 거거든요. 사실 막 엄청 비만이시거나 뭐 엄청 뭐 혈당이 높거나 이런 분들이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먹고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게 막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평범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특별히 큰 문제 없는 그냥 평범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후기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공복 올리브오일이 뭐 좋다고는 하는데 진짜 좋을까? 뭐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 영상 도움이 될 거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제가 100일 동안 공복 올리브오일을 먹으면서 느낀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효과예요. 사실 이 공복 올리브오일이면은 약간 다이어트 때문에 찾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랑 관련해서 좀 효과를 느낀 부분도 있었고요. 효과를 못 느낀 부분도 있었어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해서 제가 공복 올리브오일을 먹고 체중이 줄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제 인바디 결과를 보시면요, 올해 1월에 체중이 70.1kg에 체지방률이 11.9%였어요 근데 제 5월 달에 인바디 결과를 봐보시면 체중이 71.6kg으로 대충 1.5kg 는 거죠. 그리고 체지방률은 14.6%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참고로 같은 시간에 아침 공복 상태에서 잰 거예요. 당연히 기기도 똑같고요. 근데 사실 이 기계는 가정용으로 나온 기계라 가지고 약간 정확도가 낮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밀도 높은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좀 더 커다란 인바디 기계로 잰 결과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작년 10월이 그나마 좀 최근에 잰 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체중 70kg에 체지방률이 10.1%가 나왔어요. 근데 한창 공복 올리브오일을 먹던 올해 2월에는 같은 기계로 체중이 73kg, 체지방률이 11.6%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서도 체중과 체지방률 둘 다 올라가는 걸 보였어요. 운동량이 줄거나 뭐 식사량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뭐 제가 매일 하던 간헐적 단식 16대8, 그러니까 16시간은 공복 상태고 8시간만 식사를 하는 거죠. 또 아니면 뭐 설탕, 밀가루 먹지 않기, 또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운동하기, 이런 기본적인 루틴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딱 하나 변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 양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탄수화물을 되게 적게 먹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탄수화물 먹는 양을 좀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마도 이 공복 올리브오일이라는 게 아마 살 빼는데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고요.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근데 훨씬 중요한 게 이 탄수화물을 먹는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살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빠졌던 데가 2024년 중순경이에요. 이때 인바디 결과를 보시면 체중이 65.9kg에 체지방률이 11.4%까지 찍혔어요. 이 당시에 제가 저탄고지를 진짜 빡세게 했거든요. 하루에 뭐 탄수화물은 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살이 진짜 급격히 많이 빠졌었고요. 실제로 뭐 공복 올리브오일 다이어트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것만으로 살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막 올리브오일 먹는다고 해서 막 뭐 튀긴 거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막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것처럼 돼서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공복 올리브오일과 함께 클린한 식단,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뭐 다이어트 관련해서 아예 효과를 못 봤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효과를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포만감입니다. 공복 올리브오일을 먹고 나니까
확실히 포만감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픔, 특히 가짜 배고픔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이 줄어든 걸 느꼈었어요. 이 올리브오일에는 올레산이라고 얘기하는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올레산이 소장에서 올레일 에타놀 아미드라는 걸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뇌에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전달해 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좀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것질도 덜하게 되고 식욕을 조절하는 것도 한결 더 쉬워지더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이어트 말고도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이게 장 안에 있는 유익한 유산균들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장 건강을 개선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 효과는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변비가 있다거나 막 유별난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막 변이 막 엄청나게 건강하다, 맨날 막 황금 구렁이다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약간 더럽긴 한데. 근데 제가 이 공복 올리브오일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는 진짜 황금 구렁이를 보는 빈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특히나 공복 올리브오일 시작하고 한두 달 됐을 때가 이 효과를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공복 올리브오일 먹을 당시에 유산균도 같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코넛 밀크 요거트를 좀 셀프로 만들어서 유산균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장 건강이 좋아져서 좀 황금 구렁이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복 올리브오일만의 효과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공복 올리브오일 먹은 지 한 3달, 4달 정도 됐을 때부터는 막 그렇게 전만큼 이 황금 구렁이를 영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오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막 올리브오일 막 2스푼, 3스푼씩 이렇게 먹기도 했고요. 또 제가 아침으로 삶은 달걀을 한창 먹었었는데, 공복 올리브오일 먹고 나서 삶은 달걀 먹으면서도 약간 뻑뻑하니까 올리브오일을 약간 소스처럼 한 4-5스푼 먹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아침에 빈속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올리브오일을 막 빈속에 2큰술 이상 많이 먹으면 소장에서 지방이 너무 많아져서 이 대장에 약간 물을 끌어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기름 자체가 이 장 운동을 자극해서 물질들이 약간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준대요. 근데 이게 뭐 적당히 기름이 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장 운동이 활성화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게 장 운동이 너무 활성화돼서 너무 빨리 나가버리다 보니까 이 수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약간 설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약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또 명현 현상이라고 해서 이 올리브오일을 먹고 나서 약간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겪지 못했어요. 근데 뭐 특히 올리브오일을 공복에 먹기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된 분들, 1-2주 정도 안에는 막 어떤 분들은 저처럼 뭐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통이 오거나 현기증이 오거나 구역질이 오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 올리브오일을 처음 시작했다면 혹시 모르니까 한 0.5스푼 정도로 좀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올리브오일의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약간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공복 혈당을 낮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당뇨 관리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복 혈당이 한 80에서 90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복 혈당이 진짜 뭐 공복 올리브오일을 먹어서 개선이 됐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눴어요. 아침에 올리브오일을 먼저 공복에 먹은 다음에 아침밥을 먹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밥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먹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결과도 보고 오시죠. 자, 이렇게 뭐 제가 느낀 장점과 뭐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복 올리브오일을 먹고 있냐? 썸네일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 공복 올리브오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올리브오일을 안 먹는 건 아니고요. 식사와 곁들여 먹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올리브오일이 몸에 좋다는 거는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올리브오일을 먹긴 먹어요. 실제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젊어지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자기 아들의 피까지 수혈받을 정도로 진짜 건강에 미친 사람인데요. 이 사람 재산이 뭐 조단이거든요. 1조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돈이 막 너무 많다 보니까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형 병원에 있을 것 같은 의료 장비들을 다 사서 그걸로 자기의 신체 지표를 추적을 하고 의사들을 막 5명 10명 고용을 해가지고서는 자기의 이 몸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하게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건강에 미친 사람이 뭐다? 올리브오일을 최고의 슈퍼푸드 중 하나라고 꼽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 존스는 매일매일 이 올리브오일을 반드시 먹는다고 해요. 다만 공복에 먹진 않고 하루에 보통 한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그래서 한 끼 먹을 때 한 1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브라이언 존슨의 의사랑 연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양한 논문을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실제로 측정도 해보고 했더니 건강과 장수를 위해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천상계에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뭐 올리브오일은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브라이언 존슨이 올리브오일을 고를 때 뭘 중점적으로 보느냐, 3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산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산도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미 상도가 낮은 거예요. 0.5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괜찮지만 엑스트라 버진 안에서도 산도가 더 낮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면 좋겠죠. 이제 두 번째로 브라이언 존슨이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폴리페놀 함유량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페놀성 화합물인데요. 약간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죠. 자, 그리고 브라이언 존슨이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을 고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올레산 함량이에요. 올레산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었죠. 포만감을 일으켜주는 물질이라고요.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고 H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약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거를 증가시켜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00일 동안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먹으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들을 설명해 드리고, 실제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억만장자가 올리브오일을 먹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먹고 어떤 올리브오일을 고르는지까지도 설명드려 봤어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제가 느낀 그 공복 올리브오일의 장점은 첫 번째로 포만감이 감소한다, 두 번째로 장 건강이 좋아진다. 다만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고, 또 너무 빈속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나는 올리브오일이 좋은 건 맞으니까 굳이 빈속에 먹지 않고 식사랑 곁들여 먹는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억만장자가 실제로 식사와 곁들여서 올리브오일을 먹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억만장자가 올리브오일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첫 번째로 산도, 두 번째로 폴리페놀 함량, 세 번째로 올레산 함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리브오일을 먹는데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건강해지고 싶어서잖아요. 이 건강한 삶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이런 걸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한 삶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어떤 우리의 작은 습관들, 하루를 구성하는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건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먹는 것도 좋은 습관이겠죠. 아니면은 밀가루를 최대한 덜 먹는 습관, 단 음식을 최대한 절제하는 습관, 야식을 먹지 않는 습관,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제 삶을 좋은 습관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일 때마다 제가 좀 더 건강해지고 제가 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더 잘 풀리고, 돈도 더 많이 벌고, 피부가 좋아졌다, 낯빛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듣고 되게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건강과 행복, 이 현재의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이 변화와 이 행복을 좀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금씩 좋은 습관들을 쌓아 올리면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이후에도 제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로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워낙 쬐끄맣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구독을 안 누르시면 아마 제 채널을 영영 다시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 다음 이야기가 좀 궁금하다, 봐볼 만하다 싶으면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